갑자기요? 1분을? 아, 네. 노래 부르는 가수가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의 인생 책 이야기. 진짜 딱 끌리는 게 있어서 바로 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 멘트는 시간에서 빼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청가연입니다.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 인생 이야기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인생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설레이는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요.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저 청가연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활동하는 타이틀곡인데요. 제목은 1등이에요 입니다. 당신이 1등이에요. 1등이에요는 뭐 학교 공부도 1등, 무슨 여러 가지 1등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이 1등이다 라는 그런 곡입니다. 아, 네.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이 책은요. 서문 4개의 파트와 감사의 말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문,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다. 파트 1, 꿈의 공식, R은 VD. 생각의 초점을 꿈에 맞춘 두 사람.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의 능력이다. 당신은 어떤 VD를 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을 상상하라. R은 VD, 공식의 증거자들. 잠자는 미래 기억을 깨워라. 파트 2,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전하는 부의 비결. 건강하고 싶다면 사랑을 VD하라. 아픈 사람을 위한 치료 VD. 상위 0.1% 수험생들의 VD. 그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VD. 파트 3,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VD 기법 기본편. 꿈을 시각화하라. 사진 VD. 꿈의 현장으로 떠나라. 장소 VD.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소리 VD. 꿈이 이끄는 대로 써라. 글 VD. 파트 4, 꿈의 너머의 꿈이 현실이 되다. VD 기법 심화편. 꿈을 이룬 사람들의 파티 VD 기법. 꿈의 영화를 상영하라. 정신의 영화관 기법.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려라. 상상의 멘토링 기법. 책을 덮으려는 당신에게 감사의 말. 부록 1,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 그것은 꿈이다. 부록 2,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사용 설명서. 친구가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권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필요할 때 또 이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소망을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너무 또 저한테는 강렬하게 와닿았고요.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세속적으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었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술계의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세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가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걸까? R은 VD,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고 그림이 팔리지 않는 화가였다. 그도 무명 시절 내내 반 고흐처럼 빈민가에서 살았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 건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그리고 피카소처럼 입만 열면 예언적인 말을 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다. 어느 호텔 왕의 고백.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이 높은 해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래드 힐튼이다. 콘래드 힐튼은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20세에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콘래드 힐튼이 언제 경로 R은 VD 공식을 접하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묵었던 성공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수준 높은 VD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래드 힐튼의 VD는 R이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었다. 후일 호텔 왕이 된 콘래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매일 탈진할 정도로 미래를 그려라.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다음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목에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탈진할 정도로 내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해. 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목구멍에서 걸러버린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R&VD 공식을 확신하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빈민가에 사는 청년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영화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젊은이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호텔 벨보이가 25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성공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되는 방법으로 곤란하다고. 콘래드 힐튼의 말처럼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R&VD, 공식을 실천하는 일 같은 대학,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사장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규모는 다를지언정 회사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동일한 사업가적 재능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런데 10년 후의 미래는 현격하게 달라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R&VD 공식을 치열하게 실천했다. 물론 그들은 이 공식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문화에 맞게 겸손한 태도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꿈을 입 밖에 꺼냈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본 가슴 아픈 경험을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R&VD 공식의 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며 이 공식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다. 30대 초반으로 강남에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30대 중반으로 약국을 2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역시 30대 중반으로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명품 의류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 40대 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하루 매출을 올리는 사람 등등 그들에게 R&VD 공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R&VD 매니아입니다. 네, 생생하게 비비드, 꿈꾸면 비비드, 이루어진다 리얼라이제이션. 내가 선명하게 그리는 꿈이 결국 현실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무대 위 제 모습을 매일 그렸습니다. 네,
미스트롯 출연 전에 무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매일 상상을 했었는데 정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고 14위까지 올랐었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순위는 조금 못 미쳤지만 다소 아쉽긴 했지만요. 네. 꽤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무대 조명, 관객의 박수 소리라든지 뭐 세세하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은 책이 제 안에 불씨를 키워주었고요. 노래는 그 불씨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간결한데도 이게 만약에 정말 맞는 말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구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이에다 쓰고 또 맨날 상상하고 말하고 네, 그림으로 그릴 때 이루어진다 생각했고요. 저는 늘 무대에서 노래하는 꿈을 막연히만 이제 그렸었는데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인생을 이렇게 글로 한번 써내려가 봤던 것 같아요. 작은 메모지만 적은 순간부터 진짜 제가 가수의 길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우는 모습을 좀 상상했었는데요. 제가 노래하고 제가 감동을 느끼고 관객들한테 불러줬을 때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상상했었는데 상상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제 모습이 지금 제가 무대에 서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오디션에만 나가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읽고 전국 무대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자라고 꿈을 크게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무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더 큰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진짜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선명하게 제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들, 진짜 가수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들 상상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단순한 습관 같지만 하루를 이제 그걸 상상하는 걸로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군요. 네. 사실 오디션에 나갔을 때가 많았는데요. 탈락을 할 때마다 사실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되찾았고 내가 믿어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결국 믿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있는 현실과 그리고 상상하는 그 꿈을 이어주는 마치 다리 같은 공간이에요. 네. 나만의 비밀 연습실 같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네. 꿈은 있는데 너무 막연하거나 아니면 많이 지쳐 있을 때나 뭐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이 구체적인 불빛이 되어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응원만 해주시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잖아요. 이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그냥 난 가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꿈을 그림으로 모습으로 정말 영상처럼 그려낼 줄 아는 그런 상상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믿고 지켜내는 끈기 네, 끝까지 하는 끈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트롯 무대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책 속의 그림이 현실이 된 순간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꿈 너머의 꿈이 현실이 되다. VD 기법 심화편. 거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려야 한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파티 VD 기법. 미래의 백만장자 파티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형식은 일반 파티와 같다. 칵테일 또는 음료 등을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인간관계를 넓힌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참가자들이 실제로는 백만장자가 아닌데 파티가 진행되는 내내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소개하고 백만장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파티에 참가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슨 사업으로 100만 달러를 번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하며 질문한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혹시 100만 달러를 버는 중에 위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당신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노력하다가 위기에 처했던 일과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는지를 설명한다. 당신의 말을 청취한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박수를 치고 수첩에 당신의 말을 기록하고 녹음기에 당신의 경험을 녹음한다. 이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그 100만 달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100만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구입했고 어디에 투자했으며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당신의 말이 끝날 때쯤 누군가가 모금함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와서 말한다. 저는 한 국제 구호단체에서 기부금 모금을 맡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당신은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면서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10만 달러를 쓴 뒤 모금함에 넣는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당신의 선행에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참석자 전원이 자신이 어떻게 100만 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순서대로 발표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의 말을 기록하고 그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파티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이게 웬 방정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리 베스 존슨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이런 모임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로리 베스 존슨은 사명 선언문, 새로운 인생으로 승부한다 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시절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된 한 금전관리 계좌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사는 참석자들에게 명찰을 하나씩 나눠준 뒤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적으라고 했다. 로리는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금전관리 강좌에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앞으로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적으라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강사가 옆으로 다가와서 왜 액수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얼마나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리, 여기에 적는 액수는 틀린 답이라고는 없을 거예요. 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않는 거죠?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그녀는 위기를 벗어날 요량으로 약간 경박스럽게 덜렁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새해에는 8만 6천 달러를 벌고 싶어요. 그러자 다른 수강생들 역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격려하면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로리 베스 존슨은 1985년 말에서 1986년 초까지 약 5주 동안 그 강좌에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벌고 싶은 돈의 액수가 적힌 만큼 큼지막한 명찰을 가슴에 차고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면 다른 수강생들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와, 당신은 올해 8만 6천 달러를 벌었군요. 열심히 일한 덕분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약간 우쭐대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해야 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명찰에 적힌 돈의 액수를 보면서 같은 덕담을 건넸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광자를 수료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실업자가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해에 8만 6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 전해의 3배에 달하는 수입이었다. 10년 뒤 미래의 모습으로 참석하는 파티.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미래의 백만장자 파티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10년 뒤 미래의 모습으로 참석하는 파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파티도 형식은 보통의 파티와 같다. 다만 10년 뒤에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당신의 꿈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라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들. 이를테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스크랩한 당신의 인터뷰 기사나 뭐뭐사 최고 경영자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 말한다면 인터뷰 기사는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고 명함은 가까운 명함 제작업체에서 만들면 된다. 그 다음 순서는 미래의 백만장자 파티와 동일하다.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꿈을 이룬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 미래의 백만장자 파티와 마찬가지로 이 파티 역시 주로 미국에서 개최되는데 보통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파티에 동원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꿈이 유명 가수인 사람이 입장하면 그의 팬임을 밝히면서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환호하고 사인해달라고 몰려들고 파파라치처럼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꿈이 백만장자인 사람이 입장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자신이 준비 중인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고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떼를 쓴다. 즉 이들은 파티 참석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이룬 느낌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좀 우습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부정적인 관점은 우리네 인생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파티 VD 기법이 R은 VD 공식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VD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섀도우 복싱만 열심히 하는 권투 선수는 섀도우 복싱은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의 상대로 스파링까지 열심히 하는 권투 선수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R은 VD 공식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서 공식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파티 VD 기법이 금전 관리 강좌와 같은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리라. 잭 캔필드와 제니 스위처가 함께 쓴 독수리처럼 나비처럼 성공의 원리에는 수잔 제퍼슨의 사례가 나온다. 그녀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가정주부였다. 그녀는 R은 VD 공식을 열심히 실천했지만 꿈은 쉬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는 게 어디 보통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10년, 20년 매진해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한 꿈이다. 그러던 중 그녀는 파티 VD 기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1986년 어느 날 수잔 제퍼슨은 한 유명 회사가 후원하는 VD 파티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정박한 퀸 메리오 선상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컨셉은 1991년도 당신의 모습으로 참석하는 파티였다. 그녀는 당시 책 한 권도 못 낸 상태였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실물 크기의 책 3권을 만들어서 파티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그런 그녀에게 알아요. 지난번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같은 덕담을 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녀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그렇게 그녀는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내면 깊숙한 곳에 생생하게 각인시킨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수잔 제퍼슨이 아니었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꿈과 일체가 되었다. 꿈은 수잔 제퍼슨이 되었고 수잔 제퍼슨은 꿈이 되었다. 그러자 그날 밤부터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17권의 책을 출판했고 마침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퀸 메리오의 선상 파티에서 작가의 꿈을 가지고 참석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수잔 제퍼슨보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것을 전한 소식과 그에 대한 논평이 실린 기사를 제작해서 참가했다. 그는 자신의 기사를 참석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마 당신도 그가 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주 저자 잭 캔필드다. 그는 선상 파티에 참석한 뒤 몇 년이 못 돼서 자신의 꿈을 잃었고 각종 유명 토크쇼의 고정 출연자가 되었다. 한 번은 ABC 방송국의 캐럴 앤 메릴린 쇼에 출연한 그가 1986년에 참가했던 VD 파티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VD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날을 기점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VD 파티로 성공의 확신을 얻어라.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바로 온 마음으로 성공을 확신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악조건,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 만일 당신도 그들과 같은 확신을 가진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쉬운 일일까? 소수의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즉, 평범한 사람이 성공의 확신을 갖자면 계기가 필요하다. VD 파티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VD 파티의 핵심은 성공의 확신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공에 관심이 많은 지인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과 VD 파티를 개최해보라. 없는가? 그렇다면 성공에 관련된 카페 등에 가입해서 회원들에게 VD 파티를 제안해보라. 분명히 지원자가 있을 것이다. 파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순간까지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일단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의 내면에 어떤 성공의 확신이 생겨났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은 곧 당신의 인격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신의 행동에 강한 힘을 부여할 것이다. 아마도 이제껏 당신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나머지 꿈을 갖는 것조차 두려워했거나 꿈을 추구하긴 했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이내 의지를 잃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 VD 파티를 개최해보라. VD 파티에 참여해보라.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날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떨쳐버리고 꿈을 향해 불사조처럼 날아가는 엄청난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잠시 지난 삶을 돌아보라. 당신은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여했었는가? 셀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모임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마도 대부분 수다를 떠는 자리나 술자리였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모임만 가질 것인가? 이제 한 번쯤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현실은 언제나 꿈의 뒤를 따라온다고 했기에 저도 지금도 꿈꾸는 다락방처럼 좋은 꿈을 꾸고 설계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시기이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계속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이 있어요. 무반주로 부르는 거죠? 아까 물 한 번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물 안 주셨는데 이거 마셔도 되는지 물어볼 뻔했어요.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어. 이제 꿈을 꾸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그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희망과 용기, 꿈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사실 딱 한 사람은 정말 어렵지만요. 지금 어리지만 이따가 좀 더 자라면 제 딸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나를 꿈꾸게 해주는 영혼의 인생책, 뭐 그렇게. 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생의 정말 길잡이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VD 기법 기본편.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꿈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꿈은 바로 그런 믿음에 반응한다. 꿈을 시각화하라. 사진 VD. 나사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처음으로 추진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사는 세계적인 R&VD 전문가인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를 초빙했다. 우주 비행사 후보들은 물론이고 달 착륙 계획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은 달 착륙선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나사는 특이한 일을 했다. 거대한 달 사진을 제작해서 아폴로 계획에 관련된 모든 곳에 도배를 했다. R&VD 공식의 전제 조건인 생생하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예정보다 2년이나 일찍 인간을 달에 보내게 되었다. R&VD 공식은 생생하게 꿈꿀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생생하게 꿈을 꾸기란 쉽지 않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으로 보고 귀에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물건이지만 정말 생생하게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컴퓨터 화면에 스마트폰 사진을 띄워보라. 그 사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그려보라. 매우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보면서 꿈꾸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생생하게 꿈을 꿀 수 있다. 즉 사진으로 VD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사진으로 VD 했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예상 시간보다 무려 2년이나 일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로키 아오키의 BD, 메르세데르 벤츠 자동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자가용 비행기, 맥도날드 체인점 100개. 당신은 이 위에 4가지 전부를 소유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위에 4가지를 생생하게 꿈꿀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위에 4가지를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 4가지를 생생하게 꿈꿀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사진을 사용해서 위에 4가지를 진실로 생생하게 꿈꾼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위에 4가지를 얻는 일에 쏟아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로키 아오키처럼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의 이야기다. 일본의 무명 프로레슬링 선수 로키 아오키가 미국에 갔다. 미일 친선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들러리였다. 경기를 치른 로키 아오키는 미국에 남기로 결심했다. 패전의 흔적이 짙게 서린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곳곳에 성공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키 아오키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R&VD 공식, 더군다나 사진으로 VD 하기를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그는 지금의 당신처럼 책을 통해서 접했을 수도 있다. 로키 아오키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거나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을 사진으로 VD 하기를 진심으로 믿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실천했으니 말이다. 로키 아오키는 롤스로이스가 갖고 싶었다.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중에 있었던 돈은 고작 400달러. 롤스로이스를 하루 빌리는데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로이스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는 무작정 롤스로이스 대리점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사진 몇 장을 찍었다. 로키 아오키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건대 롤스로이스를 전, 후, 좌우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진, 롤스로이스 옆에 주인처럼 서서 빙긋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찍었던 것 같다. 로키 아오키는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었다. 로키 아오키는 자가용 제트기를 갖고 싶었다. 로키 아오키는 전 세계 주요 도시 100여 곳에 체인점을 내고 싶었다. 첫 번째 소원은 물론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불가능한 소원이었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로키 아오키가 꿈꿔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꾸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꿈꾸기를. 로키 아오키는 롤스로이스 대리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에 체인점을 낸 미국의 유명 가게들과 자가용 제트기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진을 보며 R&VD 공식을 실천했다. 2. 어디를 가든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 3. 짬이 날 때마다 사진을 펼쳐놓고 생생하게 꿈을 꾸었다. 4.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살랐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베니하나의 성공으로 롤스로이스를 갖게 되었고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라고 해서 로키 아오키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로키 아오키와 현재 당신을 비교해보라. 로키 아오키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홀로 남겨졌다. 게다가 그동안 종사해온 프로레슬링계를 떠난 상태였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태국의 무명 킥복서가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며 한국에 남은 상황과 유사하다. 즉 당신은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60여 년 전에 로키 아오키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 이 말은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R&VD 공식의 한 테크닉인 사진으로 VD 하기를 열정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로키 아오키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꿈꾸는 다락방, 저는 이렇게 요약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책의 핵심 공식 R&VD, 현실은 생생하게 그린 꿈이다. 둘, 생생한 꿈의 힘,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은 공상이다. 하지만 그림처럼 생생하게 그린 꿈은 현실이 된다. 셋, 꿈꾸기의 시작,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고 소박한 꿈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진다. 넷, 긍정적 자기암시,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믿는 순간 현실은 바뀐다. 다섯, 다락방의 의미, 꿈꾸는 다락방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매일 꿈을 바라보고 상상하라 라고 요약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 청가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없던 공간보다 더 깊은 인생 공간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노래도 꿈처럼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꿈꾸는 다락방이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다락방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꿈을 매일 바라보고 노래처럼 읊조린다면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가수 청가연이었고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